여러분 안녕. 제주 김선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 3일이면 등교 개학을 합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통합사회는 딱 한 번 남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제주 김선생 유튜브 채널도 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상을 언제 처음 올렸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올해 3월 19일에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벌써 2달 반 정도 지난 건데 온라인 수업 때문에 유튜브를 하긴 됐지만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재미도 있고 좀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딱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수업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래, 마지막인 만큼 뭔가 이 유튜브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통합사회 교과서에 정보화에 따른 변화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야말로 정보화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아닙니까? 저도 참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를 골라가지고 정보화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정보화의 세계로 한번 빠져봅시다. 그러면 출발! 네, 여러분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도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갈 건데요. 오늘 다룰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를 다룰 거니까 당연히 유튜브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보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보화는 아마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들어왔을 텐데요. 정보화를 정의하면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어가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정보화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으로 날씨 어플을 봅니다. 핸드폰으로 날씨 어플을 보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또 헤이 카카오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걔한테 카카오한테 오늘 날씨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걔가 친절하게 착착착착 잘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종 뭐 카톡도 하고 이렇게 SNS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있기 마련이죠.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익숙히 아는 기업들이죠. 이제 또 해외로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뭐 애플도 있고요. 또 구글, 또 아마존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다 어떻습니까?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죠. 자 이것만 봐서 저의 생활과 그런 그 승승장구하는 기업들만 봐도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구나 이런 걸 의심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혀 정보화 사회라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튜브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일반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거나 볼 수 있는 비디오 플랫폼입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유튜브? 무슨 뜻이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는 유와 튜브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튜브는 그 미국에서 텔레비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와 튜브가 합쳐졌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혹은 뭐 당신이 주인공인 텔레비전 뭐 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유튜브는 2005년 처음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2006년에 유명한 기업 구글이 인수를 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비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 김선생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취미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자기소개 영상에서 저의 취미를 설명했는데 혹시 여러분
제 취미는 요즘에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아주 즐겁게 치고 있는데요.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에서 테니스 관련 영상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괜찮은 채널을 하나 발견해서 즐겨 보는데요. 그 채널은 바로 하늘쌤 테니스 꿀팁 영상입니다. 이 하늘쌤 영상은 아마 테니스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채널일 텐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그 아마추어 테니스인들이 그 테니스를 치면서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을 잘 포착해가지고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여러분, 제가 테니스 너가 테니스 좋아한다고 이 얘기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테니스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즐겨보는 이 테니스 레슨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쌤 유튜브 채널을 정보화의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장점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점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점, 바로 무료 레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테니스 레슨도 받고 있지만 레슨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꽤 높은 돈을 또 주고 레슨을 받게 됩니다. 특히 테니스는 개인 레슨을 주로 받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이 하늘쌤 영상은 당연히 유튜브니까 무료예요. 테니스를 배우다가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상을 찾아보면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인터넷에서 강의는 많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강의하면 할수록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늘쌤은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영상이 다 무료예요.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냐? 한국을 현재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인 정현 선수가 있습니다. 정현 선수의 한때 코치였습니다. 하늘쌤이 정현 선수의 그 투어 코치를 했었을 정도로 상당히 실력이 있는 코치죠. 이런 코치한테 레슨을 받는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영상으로 아주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보고 있다는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테니스 레슨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테니스 레슨을 받으러 서귀포시 동흥동까지 가는데요. 매번 그 레슨이 있을 때마다 정해진 시각에 그 동흥동으로 가야지만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쌤 영상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든 제가 보고 싶을 때면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엄청 큰 장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주로 보는데 하늘쌤 영상도 보통 그때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면 아주 꿀잼이에요. 자, 장점 3번째는 바로 테니스 용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테니스 초보인 테린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 테니스 용품들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테니스 용품도 여러분 사실 엄청 많습니다. 자, 라켓에 매는 줄, 그 다음에 신발, 의류, 가방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뭘 사야 될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쌤 영상을 보면 그런 용품들에 대한 리뷰를 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거 사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영상이 없었다면, 하늘쌤 영상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것저것 사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 같아요. 자,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하늘쌤한테 아주 감사해야겠죠. 자, 여러분, 장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단점을 살펴봐야겠죠. 단점은 2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바로 광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쌤 영상이 처음에는 다 테니스 레슨 관련 영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늘쌤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테니스 용품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용품들을 좀 홍보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뭐 홍보 영상은 사실 그냥 안 보고 제끼면 되는데요. 그냥 뭔가 굳이 단점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떠올랐어요. 이게 유명해지니까 자기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팔게 되는 거죠. 뭐 누군가한테는 유익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요런 광고들이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장점으로 테니스 용품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정보를 주는 건지, 아니면 PPL,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PPL 같은 그런 거는 아닌지 약간 살짝 의심이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예, 단점 두 번째는 바로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는 취미를 하다 보면 약간 중독이 되는데요. 이거 하늘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야, 뭐 중독되는 게 무슨 하늘쌤 잘못이냐, 네 잘못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하늘쌤 잘못은 아니죠. 예, 제가 재밌게 계속 보는 제 잘못인데 어쨌든 중독이 됐다는 건 좀 안 좋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밤 늦게 자기 전에 이걸 계속 늦게까지 보다 보니까 잠을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당히 피곤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굳이 찾자면 이런 단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하늘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좋아하는, 자기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선정해서 정보화의 관점으로 한번 분석 혹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제가 퀴즈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정보화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유튜브 안 보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유튜브를 안 보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TV 프로그램을 하나 정해가지고 정보화의 관점으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뭐 유튜브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화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알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